흥분한 조종사, KF-21 엔진 추력, KF-21 전투기 엔진 전부 교체, 충격적인 비밀, 불가능하다면 KF-21 국산 엔진 개발 미친 근황. 우리의 하늘을 우리의 기술로 날겠다는 신념을 완성하기 위해 독자적 항공엔진 개발을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안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 후원하는 토론회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이건환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첨단 항공엔진 관련 정보와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안 의원은 KF-21의 전력화는 자주국방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였고, 우리 기술로 우리 하늘을 날겠다는 신념으로 부정적 기류와 난맥상을 돌파해낸 결과물이라며, 독자적 항공엔진 개발은 자주국방의 실현을 꿈꾸는 우리에게 남겨진 숙명적 과제다. 항공엔진 원천기술 확보는 우리 경제 또한 비상시킬 것이고 국내 산업 전 분야의 동반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국회도 첨단 항공엔진 개발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축사에서 첨단 항공엔진의 국내 개발에는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과 수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랜 시간과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항공엔진 개발 착수를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국민께 잘 설명하고 정당성을 부여받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석 청장은 정당성의 가장 큰 근거는 국가안보라며 기술 개발의 가치를 검증하기 위하 방사청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연말까지 항공엔진 개발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건환 국방과학연구소장도 첨단 항공엔진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기술 강국 자리매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며, 국산 전투기의 진정한 기술 자립화와 수출 시장 확대, 차세대 전투기 개발 대비를 위해 지금이 첨단 항공엔진 개발 착수의 최적기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심현석 방위사업청 서기관이 항공엔진 개발 필요성에 대해, 이용철 공군 항공기술연구소장, 대령, 이 항공엔진 국산화 개발의 의미와 공군의 역할에 대해, 김원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첨단엔진사업단장, 전무, 가 첨단 항공엔진 개발 추진 현황 및 파급 효과를, 이상원 두산 에너빌리티 상무가 첨단 항공엔진 개발 참여의 위위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조영희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제자와 함께 장원준 산업연구원 박사, 김유일 국방과학연구소 부장, 김재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부장이 함께 참여해 진행한다. 2. 콜롬비아 관세 폭탄으로 읽어보는 매콤한 트럼프 스타일 ER 인사이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이 남미 핵심 동맹국 중 하나인 콜롬비아에 즉각적인 25% 관세를 매겼다. 일주일 후 관세를 50%로 올리는 한편 비자 발급도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며 판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벌어졌던 미중 패권전쟁을 치르며 관세 폭탄은 성가신 압박 수단이지만 전황을 바꿀 최종 병기는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상태다. 미친 관세 폭탄을 던졌으나 중국의 제조업은 여전히 살아남아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최근 콜롬비아를 향해 던진 관세 폭탄은 이후 벌어질 미국 우선주의 판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과 콜롬비아는 정치,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다. 미국은 콜롬비아를 남미 지역에서 중요한 동맹국으로 여기고 있으며 특히 마약 퇴치, 경제 개발, 민주주의 증진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강조해왔다. 2000년대 초반부터 플랜 콜롬비아를 통해 콜롬비아 정부에 상당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마약 밀매와 반군 활동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
여세를 몰아 양국은 2012년에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FTA를 통해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며 무역 장벽을 낮추고 농산물 및 공산품 교역을 확대하며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2022년 8월 거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당선되며 분위기가 미묘해졌다. 페트로 대통령은 콜롬비아 및 유럽에서 경제 및 공공행정 분야를 전공했으며 젊은 시절 좌파 성향의 게릴라 조직인 M19의 일원이었다. 그리고 M19는 전설적인 남미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일대기를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나르코스 시즌1에서 카르텔과 전쟁을 벌이는 무장 게릴라로 등장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페트로 대통령은 그 M19의 무장 전투요원이었으며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된 적도 있다. 이후 M19가 합법정당이 되자 그는 국회의원, 보고타 시장을 거쳐 2018년 대선에 출마했다. 당시에는 우파 후보였던 이반 두케에게 패배했지만 2022년 사회적 평등과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강조하며 재차 대선에 출마. 기어이 당선됐다. 콜롬비아 최초의 좌파 대통령인 그는 최근 남미에 확산되기 시작한 좌파 정권의 선두주자를 노렸다. 포스트 베네수엘라 차베스 자리를 두고 남미 좌파 정권들이 일종의 후계자 신경전에 들어간 사이 페트로 대통령도 나름의 존재감 확보에 나섰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동맹국에는 비교적 온건 노선을 유지하던 바이든 행정부와는 그럭저럭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었다. 서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최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기류가 다르다. 후보 시절부터 이민자 문제에 강경 대응을 시사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남부지역의 비상사태를 선포. 멕시코 이민자 원천적으로 유입을 막았으며 이번에는 콜롬비아 이민자 추방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미 군용기에 태워 콜롬비아 이민자들을 몰아냈다. 페트로 대통령도 지지 않았다. 미국이 자국 출신 이민자들을 군용기에 태워 추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콜롬비아 국적 이민자를 태운 미국발 군용기 입국을 거부했다. 이민자들을 태운 항공기 입국 불허 등으로 미국의 방침에 명시적인 거부 행동에 나선 것은 콜롬비아가 처음이다. 페트로 대통령은 군용기가 아닌 민간 항공기를 통한 송환은 받겠다는 전제로 이민자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는 나라에 머물도록 만들 수는 없다며. 그러나 그 나라가 이들을 송환하려면 이민자들과 우리나라에 대한 존엄과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 라고 말했다. 문제는 트럼프 스타일이다. 페트로 대통령의 반발에 더 강력한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26일 현지 시간 즉각 고율 관세 부과 및 비자금융 제재 보복에 나섰다. 콜롬비아산 미국 수입품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일주일 후 이를 50%로 인상하도록 했다. 심지어 콜롬비아 정보 관료 및 그 동맹에 대한 즉각적인 입국 금지 및 비자 취소를 비롯해 콜롬비아 정보 집권당원과 그 가족, 지지자들에 대한 비자 제재도 명령했다. 나아가 모든 콜롬비아 국적자 및 화물에 대한 세관 및 국경 검문 강화를 비롯해 국제경제비상권안법 IEPA에 따른 재무부, 은행 및 금융 제재까지 돌입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또 발끈했다. 미국의 조치에 강력히 반대하며 대응 관세 폭탄을 던질 가능성도 시사하는 중이다. 다만 마쿠에서는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콜롬비아 관세 폭탄 사례는 트럼프 스타일의 매콤한 협상 스타일을 잘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모든 외국 수입품에 최대 20%의 보편 관세,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으나 막상 당선 후에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쟁에 돌입하는 순간 상대국은 물론 자국에도 큰 피해를 강요하는 관세전쟁이 미국 우선주의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24일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쓸 구체적인 수단. 부과 시점을 결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행정부 내부 논의를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와 케빈 회셋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부각되고 있는 실리콘밸리 빅테크 인사들의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 중 하나가 중국이라는 점도 신중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터진 콜롬비아를 향한 관세 폭탄은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미국 우선주의 전략 방향에 큰 힌트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관세 전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민자 추방이라는 정치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려 관세 폭탄 카드를 스스럼 없이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관세 폭탄, 즉 관세를 통한 최종 목표 달성보다는 관세를 또 다른 최종 목표의 철저한 수단으로 포지셔닝하는 분위기다. 관세 폭탄을 어떻게 휘두를 것인지 스스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민자 문제 해결 및 관련국에 대한 선명한 경고를 위해 관세 폭탄을 거침없이 꺼내든 장면 그 자체가 힌트다. 트럼프 2.0 스타일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이며 관세는 주변부에 위치해 철저한 수단화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관세도 문제지만 주한미군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콜롬비아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중요한 동맹국이라도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왜 이러십니까 고객님 모드로 돌아선다.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며 동맹국도 비즈니스의 일환일 뿐이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서라면 기존 국제정치의 틀도 흔드는 것이 트럼프 스타일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유럽연합을 견제하는 것도 2차 세계대전 체제의 종식을 뜻하는 것이라 보는 시각이 우세한 배경이다. 한국도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는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이 필요하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신임 국방장관이 25일 현지 시간 각각 귀중한 미군을 아껴야 한다.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 고 말한 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둔 미군의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군 주목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상호보완적 정책 변경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AFPI 부소장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일시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노골적인 이슈 메이킹도 벌어지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세 폭탄이 결국 주변부의 이슈인 것처럼 해외 미군 감축도 결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퍼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혹은 미국 우선주의를 완성했다는 만들어진 서사라도 상관없다.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 우선주의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방법론으로 거론되는 모든 이슈는 현상의 일부일 뿐이다. 정리하자면 관세 문제도 주한미군 문제도 결국 같은 연장선에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의 매콤한 스타일을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다. 관세도 주한미군 감축도 핵심이 아니다. 진짜 핵심은 이를 압박 수단으로 삼아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지며 그 위지에 부합되는 것을 미국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으면 모든 이슈는 정리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당연히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굳이 콜롬비아의 길을 걸을 필요는 없으며 비즈니스 협상에 나서려는 매콤한 트럼프 스타일을 활용해 주한미군 문제 이상의 거대 경제 담론에서 판을 흔들 기회를 찾아야 한다.